화재나 붕괴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불시에 찾아오는 사고, 건물 붕괴 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에 대비하여 올바른 행동 요령을 알고 있다면 당신의 안전과 생명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건물 붕괴 사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먼저 주변을 살펴 대피로를 찾습니다. 엘리베이터나 계단홀의 강한 벽체, 건물 안 큰 기둥 옆에 안전한 곳으로 임시 대피합니다. 대피할 때는 가방 등으로 머리와 얼굴을 보호하고 입과 코는 옷이나 천으로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만일 붕괴된 건물 내에 갇히게 될 경우 불필요하게 체력을 소모하지 말고 주위를 밝힐 수 있는 것으로 시야를 확보하고 벽이나 파이프 등을 규칙적으로 두드려 자신의 위치를 알림으로 구조를 요청하거나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합니다. 휴대전화는 전원을 켜두되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주기로 꺼두고 2차 붕괴나 낙하물에 대비하여 테이블 밑이나 창문이 없는 단단한 벽체 모서리, 기둥 옆에서 기다립니다.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여기. 올바른 대처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큰 만큼 안전관리를 충실히 해야 하는 곳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예기치 못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용객의 질서 있고 침착한 대처와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 관리자의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랜만에 친구와 함께 노래방을 찾은 주인공. 한창 신나게 노래를 부르던 그때 방 안으로 연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놀란 두 친구가 방 밖으로 나가자 복도에 연기가 자욱합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소화기를 찾아보지만 어디에도 소화기는 보이지 않는데요. 소화기 찾는 것을 포기하고 대피하기로 한 두 친구. 비상구로 향하던 그 순간 정체모를 상자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전시설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이곳. 과연 두 사람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을까요?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소화전 위치와 비상구 위치 등이 표시된 피난 안내도를 각 실마다 또는 각 층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청 홈페이지에서 피난 안내도 표준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두세요. 피난 안내도가 출입구 인근 등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는지 점검하세요. 유도등은 목적과 용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관리자는 영업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유도등의 종류를 파악하고 전원 및 비상전원 표시 등이 정상 작동되는지 수시로 확인해주세요. 완감기, 피난 사다리 등의 피난 기구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위치, 고정 상태 등을 확인해주세요. 소화기가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소화기 외관 점검 및 압력 게이지를 확인하세요. 압력계 지침이 녹색을 가리키면 정상, 노란색이면 압력 미달을 나타내므로 소화기의 상태에 따라 교체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해주세요. 소화기에 약재가 굳어있는지는 45도 정도로 기울여서 소리를 들어보면 약재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장 내부 피난 통로 물건 적치 등 비상구 관리 상태를 확인하여 재난 발생 시 이용객이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과 관리 실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열리는 다양한 지역 축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개최되는 지역 축제는 무려 733건. 그러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일수록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는데요. 안전하게 지역 축제를 즐기는 방법, 지금 함께 알아보시죠. 지역 축제는 대부분 야외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날씨에 맞는 복장과 물품을 준비합니다. 교통 혼잡이 예상될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동차를 이용할 땐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하며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등 긴급 차량 이동로도 확보합니다. 이동 통로와 출입문을 이용할 땐 뛰거나 앞사람을 밀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안전관리요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를 지켜 입퇴장합니다. 또한 긴급 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축제장 배치도를 통해 비상대피 통로를 알아두고 일행과 헤어질 상황에 대비하여 종합 안내소 등 만날 장소와 연락 방법을 정해둡니다. 또한 화재를 대비하여 미리 팜플렛이나 안전수칙을 꼼꼼히 확인하여 소화기가 배치된 위치를 확인하고 불이 났을 땐 불이야! 라고 큰 소리로 외치거나 화재경보 비상벨을 눌러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 주변에서 폭발음이 들리면 즉시 바닥에 엎드리고 엎드릴 땐 귀와 머리를 손으로 감싸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축제장 내 위험 표지판, 안전선 등이 설치된 출입금지 구역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하며 어린이들은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고 축제장 주변에서 뛰어다니거나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가지고 온 물건 등은 축제장에 놓인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집으로 가져가야 하고 축제장에서 위험한 상황이 목격되면 주변에 있는 안전관리요원에게 알리거나 119로 신고해야 하며 대피 시에는 출입구에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차례대로 대피하고 구조요원의 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현장 질서를 유지합니다. 소음이 발생하는 불꽃놀이의 경우 갓난아기나 청각이 예민한 애완동물을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불꽃놀이 발사장 등 안전선이 설치된 곳에는 출입하지 않고 화약보관소 인근에서는 금연하고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 물건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겨울이나 야간에 개최하는 축제는 기온 차이가 많으므로 옷을 충분히 두껍게 입는 게 좋은데요. 또한 시야 확보를 위해 휴대폰이나 손전등을 구비하고 축제장의 대피 공간과 출입구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행사 마무리 단계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 혼잡할 우려가 크므로 순차적으로 질서를 지켜 퇴장하며 잘린 땅, 연못 등 위험한 장소에는 가지 않습니다. 겨울철에는 두꺼운 옷이나 손난로 등을 준비하여 추위를 단단히 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축제 중 불분명한 발음, 심한 피로 등을 느낄 땐 저체온 증세일 수 있으니 바로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썰매 타기, 얼음 낚시의 경우 얼음의 결빙 상태를 확인하고 눈썰매를 탈 땐 안전 헬멧을 착용합니다. 전날 뚫어놓았던 얼음 구멍이 쉽게 눈에 띄지 않거나 빙질의 상태를 식별하기 어려울 때는 진입을 자제하고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날 때는 즉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과 귀가 즐거운 지역 축제, 성숙한 시민의식이 안전한 축제를 만든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대중교통 시설. 그 중에서도 버스는 고속으로 이동 중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버스 이용 시 사고 예방을 위한 위기 상황 예방 수칙. 버스 안에서 이동할 때에는 안전 손잡이를 꼭 잡고 천천히 이동하세요. 버스 안에서는 좌석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띠가 없을 경우 앞좌석의 손잡이를 잡으세요. 버스에 타면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의 위치와 비상망치 등 비상시 탈출을 위한 파괴기구를 확인하고 비상시 문을 열 수 있는 비상밸브의 위치와 사용법을 미리 숙지하도록 하세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리한 승하차를 하지 마세요. 버스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안전하게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상탈출 시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출입문의 비상밸브를 수동으로 돌려 문을 열고 탈출 후 119에 신고하세요. 출입문으로 탈출할 수 없는 경우 비상망치 등 파괴기구로 창문 모서리를 강하게 내리쳐 유리를 깬 후 탈출하도록 하세요. 버스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 수칙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버스 안에서 이동할 때에는 안전 손잡이를 꼭 잡고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세요. 평소 버스 내 비상밸브 장치와 비상망치, 소화기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세요. 무리한 승하차를 하지 마세요. 버스 위기상황 예방 수칙은 나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생명 수칙입니다. 결혼 3년차 초보 주부인 이분. 겨울을 앞두고 집안 대청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하지만 어째 청소는 해도 끝이 없고 손목 관절은 이미 내 것이 아닌 것만 같습니다. 잠시 쉴 겸 여름 내내 묵혀두었던 겨울용품들을 꺼내보기로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부가 가장 좋아하는 물건은 바로 요 전기장판이라지요. 가스비 절약은 물론 웬만한 추위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오래 보관해 두었던 탓일까요? 잘 펴지지 않는 전기장판입니다. 혹시나 고장나진 않았는지 심히 걱정이 되는데요. 그러나 다행히 장판은 점점 따뜻해지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쯤 갑자기 일어나는 스파크. 장판에 불이 붙기 일보 직전인데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아니죠. 집안에서 일어나는 전기사고야말로 예방법만 잘 지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전한 전기 사용 요령 그 첫 번째. 앞서 보신 대로 전기장판유나 전기선은 접거나 구기면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전기선의 피복이 벗겨질 수 있고 그것이 합선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들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거나 접히는 부분에 신문지 등을 끼워 선이 상하지 않도록 합니다. 가급적 세워서 보관하고 눕혀서 보관할 경우 압력을 받지 않도록 가장 위에 올려주세요. 온도 조절기는 당연히 따로 분리하셔야 해요. 장기간 쓰지 않던 전자기기를 다시 사용할 때는 피복과 플러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제품에 쌓여있는 먼지는 꼭 마른 걸레로 제거해 주시고요. 멀티코드의 문어발식 코드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특히 청소기나 에어컨, 난방 제품 등 전력 소모가 큰 전기 제품들은 각각 다른 콘센트에 꽂고 사용해야 합니다. 물기가 있는 손으로 전기 코드를 꼽지 않아야 합니다.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아이들이 전기에 감전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시시때때 안전 맞춤. 여기에 새로 생긴 실내 놀이터가 있대. 우와, 재밌겠다. 우와, 오, 새로 지은 곳이라 사람도 없고 좋아 보이네. 안구가, 주희야, 어디 있니? 엄마! 아유, 역시 실내 놀이터가 좋아. 엄마 금방 시장 다녀올게.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우와, 큰일이다. 깜짝이야. 무슨 일이야, 테키? 안고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그래? 어서 가보자.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를 끓여볼까? 아이들이 위험해요. 어? 서두르세요. 안구가! 위험해. 그쪽 앞선. 어라? 얘들아! 안구가 괜찮니? 하마터면 누나랑 부딪힐 뻔했어. 누나가 괜찮다고 했어. 난 괜찮은 줄 알았어. 내가 먼저 좀 살펴볼 걸. 맞아요. 실내 놀이터 이용 전에 보호자가 확인을 하는 게 좋아요. 실내 놀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볼까요? 실내 놀이터에는 나이에 따라 제한이 있는 놀이시설이 있어요. 미리 확인해서 나이에 맞는 곳에서만 놀아야 해요. 그리고 부러진 끈과 헐렁한 옷이 놀이기구에 끼이거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니 몸에 알맞고 끈 같은 것이 없는 옷을 입혀야 하고 가방이나 우산 등 부적절한 소지품 또한 보호자가 보관해주세요. 이용하려는 실내 놀이터가 시설 검사에 합격하였는지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살펴보면 더욱 안전하겠죠? 가능한 실내 놀이터에 들어갈 때부터 나갈 때까지 보호자가 자리를 비우지 않고 아이를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실내 놀이터를 즐겁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미리 안전 점검하는 습관 잊지 마세요. 시시때때 안전 맞춤.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더위를 피해 사람들은 바다로 계곡으로 휴가를 떠나는 계절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휴가지에서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해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놀이 안전수칙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사고 대비해서 일단 안전규칙 잘 지키고 비상시에 연락할 연락처들 꼭 알고 있고 물 들어가기 전에 안전체를 하고요. 구명조끼를 입어요. 다 이제 해놓으셨잖아요. 어느 스턴까지 가야 되는지 그걸 좀 지켜서 잘 놀면 되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기본적인 물놀이 안전수칙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놀이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부주의와 방심, 수영 능력 과신에서 일어납니다. 물놀이 사고는 대부분 개인 안전의식 결여나 부주의로 발생합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물놀이의 위험성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국민들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물놀이 안전수칙, 지금부터 제대로 알아볼까요? 물에 들어가기 전 준비 운동은 꼭 해야 하고요. 자신의 수영 실력을 과신하지 말고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릅니다. 바다나 강에 들어갈 때는 미끄러지거나 발이 찔리지 않도록 신발을 신어 발을 보호합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을 경우 직접 뛰어들지 말고 로프나 긴 막대기를 이용해 조치를 취한 후 구조대에 신고합니다.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놀이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즐거운 휴가, 즐거운 물놀이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강화도의 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 갑자기 불꽃이 번쩍한 직후 불과 3분 만에 텐트 전체가 불에 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캠핑장 사고로 29명이 사망했으며 사고의 주요 원인은 텐트 내 질식이나 화재 사고였는데요. 특히 캠핑카, 카라반 등 다양한 형태의 캠핑 시설이 늘어나는 만큼 이용도 늘고 있는데요. 안전이 보장될 때 즐거운 캠핑.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안전을 지킬 방법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는 화재나 질식의 원인이 되는 숯불, 온풍기 같은 화기용품, 전기용품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부탄가스 등 인화물질은 가스에 열을 가할 경우 폭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하고 취사 후에는 불씨를 확실히 끄고 숯불 등에 잔불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야영장에선 폭죽이나 풍 등 사용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흡연은 흡연구역에서 해야 하며 담뱃불도 확실히 꺼야 합니다. 액화 석유가스는 저장 능력이 13kg 이하인 경우만 반입 가능하며 사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보행 중 천막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어린이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나 대피로, 소화기, 구급상자 위치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에는 천막줄이 보이지 않아 다칠 위험이 높으므로 손수건을 달거나 야광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강풍 시 텐트의 폴대나 팩이 빠질 경우 단단히 고정하고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대피해야 합니다. 태풍이 오고 있어요. 이쪽으로 피해 주세요. 또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닥불을 피울 때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모닥불 피울 장소를 정할 때는 텐트에서 3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자리 잡고 정해진 전용 화로를 사용해야 합니다. 불이 번질 것을 대비하여 모닥불 화로 주변에 물을 충분히 뿌려주고 불을 피우기 전에는 부탄가스 같은 인화물질을 가까이 두지 않습니다. 또한 화재 대비를 위해 휴대용 소화기를 갖추고 불을 다룰 땐 화상을 대비하여 두꺼운 가죽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크고 작은 사고의 위험이 많은 캠핑장. 안전수칙만 실천한다면 안전한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국민 취미라고 불릴 만큼 뜨거운 인기를 자랑하는 낚시. 하지만 낚시 인구가 많아지면서 사고 위험도 늘고 있다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추락, 고립 등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낚시는 기상 조건에 민감하고 해양 사고 등 크고 작은 위험 요소가 따르기 때문에 항상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낚시할 때 지켜야 할 안전수칙부터 초기 대응 방법을 함께 살펴보시죠. 배에 타서 낚시를 할 경우에는 탑승 후 반드시 구명동이, 구명정 등 안전장치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 구명동이, 구명부안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이외에도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피 통로, 비상 탈출구, 소화기 등 위치와 사용법을 알아둡니다. 구명동이 착용 방법은 구명동이를 펼친 다음 목에 걸어주고 끈을 등 뒤로 돌려줍니다. 등 뒤로 돌린 끈의 꼬리를 구명동이의 앞에 있는 끈고리에 끼워줍니다. 또한 미끄럼이나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낚시 신발과 기타 안전장비를 꼭 챙깁니다. 그리고 출발 전에는 기상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기상 콜센터로 기상 예보를 확인하고 기상 악화가 우려될 시에는 과감히 철수합니다. 인천에 낚시하러 왔는데 기상 상태가 좀 어떤가요? 또한 단독 출조는 피하고 경험자와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긴급 연락을 대비하여 반드시 통신 장비를 챙겨야 하는데요. 이때 휴대전화의 경우 충전 여부를 확인하고 충전식 휴대용 라디오를 지참하여 지속해서 기상 상황을 파악합니다. 또한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목적지와 일정을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 미리 알립니다. 한편 갯바위나 썰물바위에서 낚시를 하다가 추락 사고가 발생하거나 고립될 경우 119로 신속히 신고하고 가급적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또한 음주 후 낚시는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금주하며 출입 금지 표시가 있는 곳에선 낚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방파제나 벼랑 끝 등 갑작스러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실족할 위험이 큰 곳이니 아무리 물고기가 잘 잡히는 곳이라도 낚시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다 낚시 중 해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바다로 탈출해야 하는데요. 불가피하게 탈출할 때를 대비해 바다로 탈출하는 안전한 방법 함께 알아보시죠. 최후의 수단으로 바다로 입수할 경우 입수 전에는 반드시 보온복과 구명조끼를 입습니다. 먼저 한 손은 내 코와 입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손은 이 한 손을 바깥으로 감싸 안으면서 내가 입고 있는 구명조끼를 잡아줍니다. 이 상태가 됐으면 일단 입수할 준비는 된 상태입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이전에 주변의 부유물들이 내가 들어갈 곳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육안으로 확인하시고요. 자세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시선은 정면 또는 약간 아래를 보듯이 고개를 응시하시고 자, 한 발 앞으로 나가면서 뛰신 후에는 살짝 모아주셔야 됩니다. 또 입수 후에는 구조자가 도착할 때까지 생존을 위해 체온 유지 등이 중요한데요. 물속에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팔을 서로 끼고 다리를 올려 당기며 머리는 물 밖으로 세워 최대한 열 손실을 줄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보온 효과와 함께 생존 의지를 상승시키기 위해 팔로 옆 사람의 구명조끼를 껴안습니다. 마지막으로 갑작스러운 해상 사고를 당했을 때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물 위에서 버틸 수 있도록 하는 생존 수영법 또한 함께 알아보시죠. 누워뜨기란 구명조끼가 없는 상태에서 해상 탈출을 할 때까지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수영법을 말하는데요. 우선 가슴과 허리를 펴고 시선은 하늘을 응시하며 몸에 힘을 뺀 채로 귀가 수면에 잠기도록 눕습니다. 이때 양팔을 넓게 벌려주어야 물에 가라앉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과자 봉지나 스티로폼 등 부력이 있는 물건을 이용하여 몸이 가라앉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취미로 자리 잡은 낚시. 낚시 안전 국민 행동 요령을 숙지해 안전하고 즐거운 낚시로 좋은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해양 영토가 육지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천혜의 해양국가 대한민국.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양 환경 관리가 그만큼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해 수온이 높아지면서 바닷속 환경은 점점 독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는 가장 대표적인 생물은 바로 독성 해파리.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독성 해파리의 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그만큼 해파리 쏘임 사고에 대한 피해 예방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모습을 드러낸 독성 해파리의 종류만 총 7가지. 그 중에서도 노무라 입깃 해파리의 출현이 가장 많은데요.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바다가 따뜻해지는 6월부터 차가운 12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등장하고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외형이 투명하고 흐물흐물해 비닐봉지로 착각하기 쉬운 독성 해파리도 있습니다. 작은 불에간 해파리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그 밖에 몸체가 연한 우윳빛을 띠는 유령 해파리, 입다리의 모양이 커튼처럼 주름져 있어 이름 붙여진 커튼 원양 해파리, 색이 투명해 눈에 잘 띄지 않는 상자 해파리, 관 해파리는 일반 해파리와 달리 실타래 형태를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빛을 내는 야광 원양 해파리 또한 독성 해파리로 우아한 외형의 소가 손을 대선 안 됩니다. 이런 해파리들은 우리나라 해안가 전역에 출몰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시무시한 독성 해파리에게 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쏘인 즉시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기본. 나무젓가락이나 깨끗한 카드를 이용해 촉수를 제거합니다. 온찜질은 해파리 독성을 제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인데요. 국소 마취 효과로 상처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냉찜질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파리에 쏘이면 며칠 동안 통증을 호소하거나 어지럼증, 발열, 구토, 설사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해파리에 쏘인 상처는 흉터로 오래 남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 해독제를 처방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해파리에 쏘인 부위가 채찍으로 맞은 것 같은 상처가 남고 빨갛게 부풀어 올라 가려울 수 있는데요. 가렵더라도 긁지 말아야 합니다. 피부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촉수 등의 오염물질은 바닷물이나 생리식염수로 10분 이상 씻어낸 뒤 독이 퍼지기 전에 제거합니다. 급하다고 수돗물을 이용하거나 알코올성 음료, 식초를 사용하게 되면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상처 부위를 세척할 때 절대 사용해선 안 됩니다. 호흡곤란과 의식불명, 전신 통증 같은 증상을 보인다면 지체 없이 의료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해양 생태계 파괴를 넘어 공포가 마저 주고 있는 독성 해파리. 우리의 안전은 우리 스스로 가꾸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자연의 품에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즐기는 산행. 하지만 늘어나는 산행 인구만큼이나 안전 부조리로 인한 갖가지 산악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산악사고의 종류와 안전한 등반 요령을 알아봅니다. 산악 안전사고 중 가장 빈번한 추락사고. 폭풍이나 집안 약화 등 자연적 요인과 방심, 판단 미숙, 준비 부족 같은 인위적 요인이 원인으로 대부분 신체장애나 사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0, 50대에서 빈번한 탈진사고는 자신의 건강이나 체력을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걷거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산행하는 경우에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탈진 상태에서 악천후를 만났을 땐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고는 일교차가 큰 봄이나 가을철에 자주 일어납니다. 땀을 많이 흘린 후 체온이 정상 이하인 35도 이하로 급격히 떨어지면서 발생하는데 오한이나 현기증, 사지마비로 의식을 잃기도 합니다. 악천후와 탈진이 주 원인으로 외부 기후와 내부 체온 상황에 따라 수시로 입고 벗을 수 있는 여벌의 옷을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곡 급류 사고를 막기 위해선 폭우로 계곡물이 불어나 급류로 바뀌었을 때에는 절대 건너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비가 올 때에는 계곡 산행을 피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일사병은 여름철 장시간 뜨거운 햇볕에 노출되어 있을 때 체온이 39도에서 40도까지 올라가면서 발생합니다. 기력이 떨어져 무의식 상태에 빠질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여름 산행 시 각별한 주의가 표구됩니다. 겨울 산행 시 가장 빈번한 동상과 동사 사고는 젖은옷과 신발, 장갑이 얼었을 때 발생합니다. 겨울 산행에 나설 땐 장비를 철저히 준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벼락으로 인한 감전사고는 우산이나 피켈, 알파인 스티커 같은 것들이 머리보다 위에 올라와 있을 경우 재질과 관계없이 벼락을 유인하면서 발생합니다. 벼락은 주로 높은 곳에 떨어지므로 천둥 번개가 칠 때는 재빨리 낮은 곳으로 대피해야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봄, 가을철에 잦은 야생식물류에 의한 중독사고. 일반인들은 식물이나 버섯에 독이 있는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한 절대 아무 것이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어설픈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이 여러 사람을 생명의 위험에 빠져들게 할 수 있습니다. 낙석 사고를 막기 위해선 낙석이 자주 발생하는 경사진곡과 바위벽 아래를 지날 때 돌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 암벽 등반을 할 때는 항상 헬멧을 쓰는 습관을 들이고 밧줄의 흐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행 전에는 산행 코스, 난이도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은 후 해지기 한두 시간 전 산행을 마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등반로에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이나 샛길 같은 출입금지 구역은 출입하지 않습니다. 비상특보가 발령될 때는 산행을 자제합니다. 만약 산행 중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이동 중인 탐방객들은 재빨리 하산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낙뢰 예보가 있을 때는 가능한 한 산행을 나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 계획은 자신의 체력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절대 무리한 산행은 금물입니다. 배낭은 30kg 이상을 넘지 않게 합니다. 평소 지병이 있거나 과음 과로를 한 다음 날은 최대한 자주 휴식을 취해야 무리가 없습니다. 충분한 경험과 장비를 갖추지 않고 암릉이나 암벽 등반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초보자는 위기 대처 능력이 떨어져 추락사고 같은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폭우로 수량이 불어난 계곡은 무리하게 건너지 않고 물이 빠지길 기다리거나 상류로 올라가 밧줄을 이용해 건넙니다. 산행 전후엔 스트레칭으로 충분히 몸을 풉니다. 발목을 중심으로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절에 맞는 장비와 복장을 갖춥니다.
또 기상이변 등을 대비해 랜턴, 우의, 상비약품을 준비합니다. 혼자 산행을 하면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만큼 단독 산행은 피합니다.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3월은 그 어느 때보다 산행하기 까다로운 계절입니다. 따뜻한 봄이라도 산속에는 잔설이 쌓여 있거나 녹지 않아 노면이 미끄러운 경우가 많으므로 등산화와 아이젠을 준비합니다. 이른 봄은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고 기후변화가 가장 심한 시기이므로 바람막이 옷과 보온 의류가 필요합니다. 또 일기변화나 사고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랜턴을 준비합니다. 봄이 되면 바위 사이의 흙과 수분이 녹고 얼기를 반복해 낙석이 많습니다. 암벽 등반 시 반드시 헬멧을 착용합니다. 여름은 장마로 인한 폭우가 빈번한 계절입니다. 폭우나 우천 시 산행 요령을 숙지하고 장비 보호와 체온 유지를 위한 방수 대책과 의료 관리가 필요합니다. 땀이나 빗물을 닦기 위한 등산용 손수건과 강한 태양광으로부터 얼굴을 보호해주는 차양이 넓은 모자도 준비하면 좋습니다. 계곡 산행 중 갑작스런 폭우나 소나기 때문에 물이 불어날 때는 되도록 무리한 산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을은 날씨 변화가 심해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더위가 가시지 않은 9월이라고 해도 반드시 바람막이 옷과 보온 의류를 준비합니다. 절기가 추분을 지나면 낮의 길이가 급격히 짧아지기 시작하므로 일찍 출발하고 일찍 하산하도록 산행 계획을 세웁니다. 낙엽이 쌓이면 길을 잃기 쉬우므로 지도를 지참하고 해가 짧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일 산행이라도 반드시 랜턴을 준비해야 안전한 산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겨울엔 일조 시간이 짧은 만큼 산행 시간도 줄기 때문에 해발 1500m 이상 되는 큰 산일 경우 오후 3시면 하산이나 야영을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겨울 계곡은 빨리 어두워지므로 당일 산행일 경우 코스를 될 수 있으면 동쪽에서 서쪽 능선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눈에 의한 사고가 많은 겨울산에선 체온을 유지하고 저체온증을 막는 것이 중요하므로 털옷 등 보온 의류를 준비합니다. 체력 소모가 많은 겨울 산행에서는 악천후나 작은 사고도 조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당일 산행에서도 보온병과 헤드랜턴용 건전지 여분도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털옷과 스패츠, 장갑과 아이젠, 등산화는 겨울 산행에 꼭 필요한 장비이므로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작은 부주의로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산악사고. 미리 준비하고 주의하는 것만이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야생동물들의 출몰이 늘고 있습니다. 주택가를 활보하는 멧돼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고라니, 농작물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이어지는 야생동물의 역습.
예상치 못한 순간 마주하게 되는 야생동물들에 우리가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산에서 멧돼지를 마주치게 된다면 절대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멧돼지의 눈을 쳐다보며 침착하게 뒷걸음질로 나무나 바위 뒤로 몸을 숨깁니다. 만약 멧돼지가 공격해 온다면 재빨리 높은 곳으로 이동하거나 가방 등의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야간 운전 시 도로 위에서 고라니를 발견했을 때는 급히 핸들을 조작하거나 급정거하지 않습니다. 동물이 일시적인 시력 장애를 일으켜 오히려 차량으로 달려들 수 있으니 전조등을 꺼야 합니다. 만약 야생동물과 충돌 시 비상 전멸등을 켜고 갓길로 이동한 뒤 즉시 도로공사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평소 야생동물 주의 표지판이 보이면 감속 운전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생동물들을 만났을 때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멧돼지를 마주치게 되면 소리를 지르거나 뛰지 않습니다. 멧돼지의 눈을 쳐다보며 나무나 바위 뒤로 몸을 숨깁니다. 그래도 멧돼지가 공격해 온다면 가방 등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고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도로 위 고라니를 발견했을 때 급히 핸들을 조작하거나 급정거하지 않습니다. 동물이 흥분하지 않게 전조등을 꺼야 합니다. 안전하게 갓길로 이동한 뒤 도로공사에 신고합니다. 올바른 대처로 몸을 보호하고 차분히 관할 기관에 신고한다면 야생동물을 마주할 때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생활의 활력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스포츠. 그러나 안전수칙에 소홀할 경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실제로 매년 스포츠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생활체육 경험자 64.3%가 스포츠 활동 중 부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부상의 가장 큰 원인이 무리한 동작으로 인한 사고인 만큼 스포츠 활동 시 과욕을 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스포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르게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랜만에 체중계에 올라갔다가 화들짝 놀란 주인공. 건강을 위해 미루고 미뤘던 운동을 하기로 마음먹는데요.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얼마 전 조기축구회 회원을 모집한다는 글이 생각난 주인공. 그날 바로 회원 가입을 하고 축구화까지 구입합니다. 드디어 조기축구회 모임이 있는 날. 준비 운동도 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바쁜 주인공. TV 중계로 봤던 기술을 써보고 싶은 모양인데요. 상대팀 선수에게 태클을 걸던 그 순간 숙련되지 않은 자세로 인해 부상을 입고 맙니다. 스포츠 활동 전에는 이렇게 하세요. 자신의 체력과 운동 능력에 적절한 스포츠를 선택하세요. 경기 규칙과 올바른 운동 방법을 제대로 익힌 후에 스포츠를 즐기세요. 스포츠 활동 시 사람과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은 피하고 운동 장소의 시설과 위험 요소 등 스포츠를 즐길 적절한 환경인지 확인하세요. 부상 방지를 위해 충분한 준비 운동으로 근육을 풀어주세요. 손과 발목, 허리, 어깨 등 부위마다 30초씩 10분에서 15분가량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스포츠 종목과 신체에 맞는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동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장비를 점검하세요. 스포츠 활동 중에는 이렇게 하세요. 스포츠 활동을 할 때 목표를 너무 높게 세우는 등 체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시도는 삼가세요.
몸에 통증이 있을 때는 운동을 즉시 멈추세요. 축구, 야구, 농구 등 상대방과의 몸의 접촉이 많은 스포츠를 할 때는 안전을 위해 정해진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세요. 일정 시간 운동 후에는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운동 후에는 정리 운동을 통해 몸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세요. 스포츠 안전사고 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스포츠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면 119에 먼저 신고하고 구조요원의 지시에 따라 응급처치를 하세요. 골절, 염좌, 탈구 시에는 24시간 내로 RICE 요법을 시행하세요. 상처 부위를 고정하고 15분에서 20분가량 얼음찜질을 하세요. 압박 붕대는 피가 순환될 수 있을 정도로만 감은 후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이 들어주세요. 이때 많은 움직임으로 인한 2차 손상에 주의해야 합니다. 근육 경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서늘한 장소에서 운동화나 옷을 느슨하게 하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세요. 해당 근육을 가볍게 마사지한 후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반대편으로 당기세요. 출혈 시에는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 수돗물이나 생수를 흘려 상처 부위를 세척하고 깨끗한 천이나 거즈 등으로 압박 지혈하세요. 출혈이 멈춘 후에는 압박 붕대로 감은 후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이 들어주세요. 구조요원이 도착하면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환자를 인계하세요. 안전수칙 실천으로 건강한 스포츠 활동을 즐기세요. 생각만 해도 설렘 가득한 해외여행. 저마다의 이유로 매년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이 많아지면서 해외여행은 어느덧 보편화된 여가 생활로 자리 잡았는데요. 해외여행지에서 사건, 사고 없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행을 즐기려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해외여행을 다녀오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여름 휴가를 맞아 생애 첫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주인공. 그동안 가고 싶었던 여행지를 생각하며 어디로 떠날지 행복한 고민에 빠지는데요. 긴 고민 끝에 선택한 여행지. 마음 먹은 김에 숙소와 항공권까지 일사천리로 예약합니다. 여행지에서 즐길 레저 스포츠는 물론 관광 명소까지 버킷리스트를 짜느라 바쁜 주인공. 그때 뭔가 잊은 듯 찜찜한 기분이 듭니다. 다급한 손길로 무언가 검색하는데요. 이런, 예약한 여행지가 안전하지 못한 곳이었군요.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 이렇게 하세요.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방문하는 국가의 정세 불안, 전쟁 등 안전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데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여행이나 체류 시 주의해야 하는 지역을 표시한 여행 경보 단계를 확인하세요. 각 국가 및 지역의 위험 정도를 색상별로 구분하고 안전 대책을 알려주기 때문에 국가별 안전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는 국가의 제외 공간과 영사 콜센터, 여행사 등 긴급 연락처를 미리 알아두세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감염병 정보와 국가별 주요 감염병 예방 정보를 확인하세요. 출국 4주에서 6주 전에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해 해외여행에 필요한 예방접종과 예방약을 받으세요. 어린이, 임산부, 노인, 기저질환자의 경우 건강 상태를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열제, 지사제, 소독약 등 간단한 상비약품과 기저질환의 약품을 충분히 준비하세요. 해외여행 사고 예방을 위한 준비, 이렇게 하세요. 방문하는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오해가 생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와 문화 등 기본 정보를 미리 파악해 두세요. 여행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상해 등의 사고를 대비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 주요 물품 분실 사고를 대비해 여권 복사본, 여분의 여권 사진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를 대비해
해외여행 중 자주 일어나는 안전사고의 대처 방법들을 알아두세요. 가족과 지인들이 소재와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여행 및 항공 일정, 체류하는 곳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세요.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여 안전한 해외여행을 즐기세요.